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오늘 시험인가요? 어제 시험인가요?에 대해서 한번 총평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분석이요. 우와, 오랜만에 다시 듣기 일부분이 원래 모습을 찾았네요. 작년 10월부터 항상 이렇게 주식으로 치자면 상한가를 치던 이 듣기 일부분이 최근 3, 4개월 조금 주춤하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또다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단어 어려웠고요. 속도 빨랐고요. 주选리 딱 듣고 풀 수 있는 문제 30%가 되지 않았어요.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이 말이구나 찾아내기도 아마 힘들 정도로 속도도 좀 빠르면서 다 세 단어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이 부분, 3부분은 그래도 직접 딱 곤란해지는 그 비율이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 한 60%, 얘는 한 50%. 근데 쌤 60%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단어가 어려워서 불러줘도 이게 이건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더 어려워 보였다는 점. 자, 독해 1부분, 2부분 요즘 꾸준하게 항상 비슷한 문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문장 분석력이라고 그러죠.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는 거를 꾸준히 하기만 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에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4개의 빈칸 중 3개의 단어들이 다 어렵게 되어 있어도 하나만 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가장 걱정했던 파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게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뭐 해석이 돼야 순서를 잡을 텐데 그런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앞에 글 2편이잖아요. 첫 번째 글 같은 경우는 A, B, C, D, E 5개의 보기 중에 D에 진고 안 나왔어요. 비록 뭐뭐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 빈칸 뒤에 딸시 있나 봤더니 딸시가 딱 있는 거예요. E는 뭐가 나왔냐면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충분 조건의 짝은 지우죠. 그래서 빈칸 뒤에 지우 있나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글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독해 4부분 속독이 많이 되는 편이었지만 그 반면에 또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묻는 문제들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A, B, C, D 다 찾아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속독이 잘 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는 난이도였고, 쓰기는 최근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쓰기 선생님 저는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앞에 총평특강을 한번 보세요. 글이 어땠는지. 단어도 어렵지만 줄이는 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디를 쳐내야 하나. 근데 오늘은 줄이는 게 일단 너무 쉬웠고 꼭 이 단어는 써야 돼요 하는 것들에 어려운 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쓰기는 사실 그래프 더 내리려고 하다가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해 일부분부터 보실 건데 문장 분석형 문제. 제가 항상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이건 딱 이거거든요. SVO, 그림 그리라는 얘기예요. B가 정답인데 한번 보죠. 할머니의 往事. 네, 그러니까 침실에는 여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주 옷장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문제 없죠. 각종 모습의 지파올리미엔 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그림이 뭐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파올리미엔이 S면 꼬아져 걸려있다? 그럼 뭐가 걸려있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꼬인 거냐면 뭘까요? 리미엔이 주어로 완전히 빠졌어요. 그 안에는 그쵸? 그리고 동사가 뭐예요? 꼬아져 걸려 있었어요. 뭐가? 여러 가지 모습의 치파오 아시죠? 중국 여자들 입는 게 섹시한 전통 옷.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57번도 문장 분석 SVO 문제. 作家发表作品时 작가들이요, 뭐뭐 할 때,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때 인취 가려버려요. 뭐를? 자신의 진짜 이름은 숨기고 슈는 서명할 때 필명을 많이 쓰는데 这 이것은 很常见的现象. 그럼 동사는요?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문제 답을 못 찾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보일 수 있죠. 그림만 그리면 이거 뭐야, 슈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이름 어렵다. 나도 모르겠다. 이 초원은位于 신장 그 국경 안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는 문제가
일단 없고요. 这里 이곳은 하고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降水丰富,土壤肥沃. 비 많이 내리고 토양이 비옥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十分适宜 적합합니다. 이대로 냅두면 어디에 적합한 게 되냐면 제가 차마 줄을 못 치겠네요. 환경에 적합하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환경에 적당하다? 환경에 적합하다? 그러면 어디에 적합해야 말이 되냐면 목초의 성장에서 끝을 보든가 그러면 말이 되죠. 아, 여러분 이거 S 아니고 V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에 적합하다로 끝내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을 꼭 쓰고 싶으면 성장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얘는 그냥 꾸미는 말이 들어가고 시를 하나 넣으면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안 바뀔 수 있어요. 이 초원의 이런 환경은 이 주어는 어디에 적합한 이 목초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다로 가든지 그쵸? 뭔가 손을 봐야겠죠. 이 상태대로는 도저히 문장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목초에 적합한 성장 환경이다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한 문제죠, 사실은. 의미상의 호응 문제. 빙치우는 이렇게 불려요 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입니다. 단체가 하는 구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인데 이 수업이 왜 틀렸어요? 앞에 뭘 썼죠? 유일한. 그런데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뜻. 두 개 중에 하나를 빼야겠죠. 사실 이게 뭐냐면 그거 뭐죠? 주전자처럼 생긴 컬링이라 그러나? 이렇게 슉 하면서 막 빗자루질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유일한 구기 종목이면 인거지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되셨죠? 수량의 표현. 우리가 요건 굉장히 제가 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00억 톤이 있는데 차고를 쓰면 여기가 100억이잖아요. 그럼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숫자가 어림수가 돼버렸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뭘 썼어요? 주어요를 쓰면 이게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차고를 쓰면 조요를 빼시는 거고 조요를 쓸 거면 차오고를 빼시는 거죠. 네, 되셨나요? 자, 독해 이 부분은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좀 중요한 표현들 쇽쇽 뽑아서 한번 강의해 볼게요. 이런 날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6급 수업을 하고 제가 토요일 아침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하필이면 그 전날 강의했던 게 많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오늘 좀 그랬거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표현들 되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먼저 6급 동사 수짜오는 항상 제가 런우와 외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수짜오 런우는 어떤 작품이나 소설이나 혹은 이 조각에서 인물을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수짜오런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번하고 좀 다르게 무슨 짜오로 끝나는 단어들, 뭐 쯔짜오, 추앙짜오, 수짜오, 무슨 짜오 해놓고 런우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따페를 갖고 우리가 따띠화라고 하듯이 수짜오런우가 답이에요 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아 선생님 인물을 창조하다가 훨씬 낫지 않아요? 추앙짜오런우가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한국어에서 좋은 거지. 중국 사람은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근데 창조화도 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우리 팀의 중국인쌤이 있다가 뭐랬냐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일관. 我们中国人지금不那么用. 우리 중국인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아, 예 하고 갔어요. 따페이는 외우셔야죠. 그쵸? 수자오른. 그리고 치파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깨달음, 영감.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뭐 간주에 따올러 헌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콩차이니즈 쓰지 마시고 受到了很大的启发 受到启发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受到了很大的启发 고급지게 大受启发라고 하셔도 좋아요. 혹은 得到启发 혹은 개인 사람启发 누구에게 영감을 주다라는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6급 단어들이니까 바이투어와 투얼리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둘 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단어가 중성이라는 말은 전혀 나쁜 색채가 없을 때 예를 들어 실제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실제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는 바이투어 안 쓰세요. 투얼리 시지. 오늘 따페이가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투얼리 시지. 근데 뒤에가 비엔.
비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폄하다 할 때 폄자, 굉장히 뜻이 안 좋은 거, 위험에서 벗어나고 공경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바이토 웨이시엔 하셔도 되고 토리 웨이시엔 하셔도 돼요. 자, 벗어나다 뜻하고 별개로 관계를 끊다 그래서 투얼리 관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얼리가 뜻이 참 많은 건데 오늘은 그중 이 빨간색 색칠해놓은 따페이 나왔고요. 넓다라는 의미를 가진 광판, 광따, 광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두 개는 구체적 공간에 쓰지만 광판은 오직 좀 이따 얘기했겠지만 무조건 추상적인 게 넓은 것만 가능하세요. 광코어는 특히 그 중에 아주 얘 비할 바가 아니야. 아주 넓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넓다라고 얘기해요. 거의 중국 대륙이 광코어. 쟤를 한자로 사실 읽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광활하다 해도 느낌이 와요. 바다, 뭐 대자연, 세계가 넓다. 거의 이 정도 규모고요. 추상적인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광판하고 쓰게 됩니다. 내용 很广泛, 影响广泛. 오늘 나온 건 范围, 범위가 넓다. 范围广泛. 이런 것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광따가 이 추상적 개념하고 쓰는 건 이 범위는 조금 달라요. 규모나 조직의 크기가 클 때 주로 쓰게 되는데 사실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거벌이라 그래요. 거의 안 쓰거든요. 광따는 시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 수가 많다라는 뜻일 때 쓰는 게 진짜 시험 잘 나요. 광따 도저, 많은 독자. 우리 TV 보면 광따 관종你们好,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또를 굉장히 고급지게 광따. 그래서 광따는 이런 거 거의 잘 안 써요. 요쪽,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씩. 광파는 추상적인 거. 넓을 때 쓰시면 되고 광코어는 아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나 요것도 같이 앞날이나 전망이 아주 쫙 우리가 전망이 밝다 그러잖아요. 펼쳐져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첸투 광코. 제가 전자칠판이 좀 항상 불편해요. 글자 너무 별로다. 첸징 광코. 이런 두 개 단어, 前途广阔, 前景广阔 이렇게 쓰는 거.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 요 위주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扩大, 확대시키다는 요거 제가 어제 저녁에 강의를 했는데规模, 규모나 범위를 확대시키고 오늘은 그중에 면적을 넓히다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규모라는 말을 조금 더 사용해서 대규모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명사 꾸밀 수 있고 대규모로 뭐뭐 하다 동사를 꾸며서 역시 동사수식에도 가능하신 것도 70번에 같이 나온 문제고요. 네, 독해 4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속독 굉장히 잘 됐던 거 어떤 식으로 속독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첫 번째 81번에서 84번은 사자춤, 싱시 공연에 대한 얘기였어요. 두 번째 단락이 주야오지앙더. 사실은 크게 힌트가 주어진 문제는 아니에요. 단 그냥 두 번째 단락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는 건데 A, B, C, D 항상 읽고 올라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읽었다고 가정하고 올라가면 처음 시작이 关于形式的起源, 기원, 어떻게 시작됐나에 대해서는 众说, 대중들이 여러 말을 하고 不一, 한계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较为可靠的说法是, 그중에 좀 믿을 만한 말은 하고 이게 나왔다는 것. 마오하오는 이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쭉 들어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시작된 거하고 가장 비슷한 말. 라일리, 어떻게 그 역사가 시작된 건지. 이게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시른, 이 사자춤을 치는 사람이 카이창. 카이창 하면 그 무대를 처음 시작할 때 做什么, 뭘 해야 되죠? 이 밑줄이 힌트인 거예요. 특히 이 사람부터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ABCD 읽었어요. 열심히 찾았더니 3번 단락 중간쯤에 表演时 하고 처음 여기서 딱 나왔는데 먼저 이거 합니다가 카이창, 즉 공연이 시작될 때 하는 행동. 打拳, 우리 타이지拳, 태극권하다 그러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打拳 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 세 번째 문제. 자이칭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제가 A, B, C, D 좀 다 외웠는데 A부터 한번 볼게요. 유이,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냐면 양식이 펑쇼, 풍부하게 우리가 걷어들였다는 얘기는 아주 수학이 풍년을 이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요 완전의 징제, 조금 핵심의 밑줄을 칠게요. 완벽한 줄거리 구조를 갖고 있다.
是需要 群众, 군중들의 참여가 필요로 한다. D. 常用 바이차이, 배추, 모르면 그냥 바이차이를 이용해서 칭이라는 개념을 대체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이 4번 단락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읽는 거죠. 财经是武士活动中最精彩的部分 그런 말 없었고 财经中的칭指的是狮子需要捕获的食物 그런 말 없었고 해석을 자세히 못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常用几颗寓意生财的生菜加上红包来代替 生菜로 대체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이차니까 일단 제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表现的故事情节是 여기서 표현하는 이야기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구체적 설명 나왔었어요. 근데 없었고요. 武士人只有 자 있을 텐데 여기 오직 뭐뭐 해야만 뭐뭐 합니다. 춤을 추는 사람은 바 무엇을 저희 완전한 故事情节를 완벽한 이야기 줄거리를 표현해내야만 끝납니다. 답은 B. 네,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6급에서 제가 이거 해석 안 되는데 해석 안 되실 거예요. 글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문제. 아이고야,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쫙 보면 2번 단락부터 시작해서 쭉 봐왔죠. 남은 거는 5번 단락이 남았어요. 그러면 A, B, C, D를 읽고 가장 중요한 건 5번 단락에서 일단 혹시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은데 5번 단락이 무지 짧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봤어요. 이 풍속은 리다이샹传 역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至今 오늘 5급 시험에 나왔는데 到现在 至는 到의 고급진 서면어체 표현 今는 今天 아니에요. 现在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A. 근데 만약에 5번 단락에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겠죠. 근데 다행히도 나왔기 때문에 속독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봐요. 마라톤 备受关注的原因是什么? 여러분은 뭘 힌트로 삼으실 거예요? 이때 센스 없는 대답 1위 마라톤, 온 글이 마라톤인데 그게 무슨 힌트거리가 되겠어요? 关注, 좀 더 크게 보면 受关注 정도가 될 거예요. 왜 관심을 받냐? 그래서 关注란 말을 찾았더니 2번 단락에 가서야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은 就可以发现 발견할 수 있어요. 这是因为马拉松的核心价值 핵심 가치 更多体现在 어디에 표현이 된다? 人的心智层面 마음에 표현이 되고 정신력 같은 거를 표현되는 거고 而不是人的身体层面 몸의 그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주라는 말이 나오는 정답이 B였었어요. 90번 세 번째 단락 딱 정해준 다음에 促使马拉松发展的动力是什么? 라고 했습니다. 동력 찾아야겠죠. 동력 찾아봤어요. 여기 동력 있었어요. 자, 3번 단락에 시작하자마자 경제적인 효과 또한입니다. 중요한 취동리, 취동리 역시 동력이요.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每一场马拉松比赛背后 우리 여러분 보면 마라톤 경기마다 어디나 주체, 나이, 주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돈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배후에는 이거 취다의消费市场 엄청난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뭐죠? 시장하고 관련되는 거. 日益增长的市场. 네. 자, 그 다음에 91번.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닌 걸 찾을 때는 더군다나 ABCD가 중요해요. 왜? 답이 3개나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A. 改善市区道路의 밑줄을 좀 칠까요? 도로의 계획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使市民 시민들로 하여금 锻炼 단련을 더 지지, 적극적으로 운동에 막 참여하게 만들 수 있고 다 좋은 말이긴 해요. 推动相关产业的发展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D. 뭐를 촉진시키냐면 정부가 治理环境, 환경에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하게 만들 수 있고 중에 이걸 읽고 올라가서 뭐든 하나가 일단 나오는 순간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3번 단락 끝났고 4번 단락을 봤더니 从经济发展看马拉松热 이런 열풍은 可以带动赛事相关产业发展 나왔고 아니면 여기다 O 할까요? 나왔고 자
至于文化事业方面, 문화적 사업 방면으로는 举办马拉松能够带动 시민들이 이런体育 锻炼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B도 나왔고. 此外, 이 밖에 此라는 말은 这로 시작하는 말로 다 해석 가능하세요. 这도 되고 这도 되고 这么도 되고 这样도 되고 这里도 다 돼요. 그래서 이 외에 这个以外, 이 밖에 赛事的举办 이런 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뭐를 촉진하게 되냐면 정부로 하여금 진식 뭐 하도록 도시 환경 종합治理 이 말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 개를 찾아냈으면 우리는 이제 끝났죠. 정답은 얘기하지 않은 거 A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은요. 제목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내용들을 한번 봐요.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발전하는 동력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다. 좋은 점엔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고 유일하게 안 봤던 1번 단락을 한번 살펴보면 요즘 들어 你会发现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자 볼게요. 城市中越来越多的人在夜跑 밤에 막 달리기 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건데 这 이것은 与 뭐와 中国日益火爆的马拉松赛事 요즘 중국에서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가는 마라톤 경기들과 뭐한 것입니까? 分不开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정답은 B. 마라톤 열기가 시주엔하면 완전 석권하고 장악했다. 중국을 완전 사로잡았다. 혹시나 D라고 생각하시기엔 좀 부족한 게 발전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요즘 열풍이 되게 많이 있고 좋은 점은 이런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나 제목은 뭐죠?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죠. 근데 발전이라고 해버리면 아까 좋은 점 쫙 나열한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쓰기 마지막 부분 봐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쓰기 인물 이름 일단 까먹으면 안 되겠죠? 하라이, 하라이라는 사람. 그 외에 좀 언급이 돼야 되는 게 小侄女 그러니까 어린 여자 조카가 되겠죠. 嫂子는 형수인데 嫂子 이거 적기 위해서 그 문장을 꼭 써야겠다면 사실은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포기 가능.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짜오싱이라는 단어를 못 쓰면 큰일 납니다. 혹시 싱을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단락의 개수를 봤더니 총 9개가 있었어요. 요약 쓰기에서 원래 9개나 되는 단락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요약 쓰기의 단락은 4개, 길면 5개. 그 이상은 오바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한 단락에서 진짜 내용을 조금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원고지에 쓰게 되면 원고지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또 줄을 바꾸고 또 줄을 바꾸고 하면 단락 때문에 내용을 몇 개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 원고지가 자꾸 남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분배를 해서 한 3, 4개 정도로 혹은 많아도 5개 정도로 확 줄일 겁니다. 반드시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자를 이론적으로 400자로 줄인다는 건 40%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인데 1번 단락에서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보고 어떤 단락은 거의 뺄 수가 없어. 다 써야겠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단락은 다 빼고 한 10%만 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40%. 그래서 이 1000자 글을 읽는 사람과 400자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400자를 읽는 사람도 무슨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고 주제의식 알겠어요. 라는 흐름이 될 수 있는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중복되는 내용 무조건 패스.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패스. 그 다음 대사, 인칭 대사, 워나, 니나, 타나, 지시대사, 저, 나를 잘 사용해야 된다. 원래 글에서는 앞에 내용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타가 됐던 부분이 우리가 줄이면서 타라고 쓰면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합법, 말을 한 걸 그대로 큰 따옴표로 옮겨왔을 때는 와, 나는 이거야 라고 했던 얘기가 우리가 줄이게 되면서 간접합법이 되면 다른 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라는 말이 원래 글에서는 앞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었단 말이 요약 쓰기에선 쩌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련사를 이용한 연결성의 주의. 이거는요, 이제 다 끝났어요. 보통 학생들이 10분 동안 보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느끼지만 쓰는 35분은 시간이 남는 경우가 꽤 있는 이유가 까먹을까 봐 엄청 빠른 속도로 적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끝나면 신났다고 주무시는데 읽으면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줄이면 내용이 툭툭 끊어지는 느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서, 所以, 그러나, 虽然, 但是, 如果, 就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글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라는 얘기죠. 원고지를 다 썼는데 쌤 그걸 내가 다시 적어도 돼요? 이렇게 끼워 넣는 표현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다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단순히 단락별로 줄이는 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해야 되냐? 전체 내용을 한번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한국어를 이해를 해볼게요. 할라이는 예술가로 그는 각종 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능했다. 예를 들어 나뭇잎으로 그림을 만들고 나무로 조각을 했으며 폐지로 옷을 만들었다. 28세의 할라이는 이미 신세대 예술가로 출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때 그는 영감이 부족한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가 마침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번 단락. 주말은 할라이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할라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교회에 부모님 댁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할라이는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는 걸 발견했다. 5살 된 어린 조카딸을 입을 삐죽 내밀고 삐진 거죠. 의자에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의 형수와 조카딸이 편식을 한 것 때문에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 할라이는 일의 과정을 이해한 뒤 인내심 있게 쪼그리고 앉아 조카딸에게 왜 저녁 식사가 싫은지 물었더니 자, 이건 큰 따옴표 그대로 나옵니다. 음식들이 보기에 조금 더 예쁘지 않아요. TV의 음식들은 다 그렇게 예쁘고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동물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카딸은 억울해하며 할라이에게 말했다 라는 얘기죠. 할라이는 듣고 웃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도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하지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부모님은 종종 자신에게 강제로 먹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카딸의 마음을 할라이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조카딸을 안아서 한쪽에 앉히고 그녀에게 잠시 뒤 마술을 부릴 것이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5번째, 5분 후 할라이는 진짜와 똑같은 카툰, 만화 형상의 음식을 받쳐들고 나왔다. 흰색의 원반에 한 마리의 노란색 작은 요정이 막 기쁘게 웃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할라이는 노란색 파인애플로 작은 요정의 몸을 만들었고 김이나 토마토 등의 음식으로 작은 요정의 눈, 머리카락을 만든 것이었다. 이 귀여운 작은 요정을 보고 어린 조카딸은 기쁘게 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쟁반 속의 음식은 그녀에게 깨끗이 사라졌다.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 할라이는 일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는 몇 개의 큰 식당과 협력을 시작해서 각종 모양의 재미있는 음식을 내놓았다. 7번. 도시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빠르고 스트레스가 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는 각종 사람들로 하여금 보면 웃게 되고 먹을 때 맛있고 입에 맞는 음식을 설계해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뺄 때 예를 들어라는 건 전부 다 빼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잘게 저민 고기와 스파게티를 만든 영화배우, 쌀밥과 김으로 만든 강아지 얼굴 모습, 비스킷과 과일로 만든 선글라스를 낀 소녀 등이었다.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올림픽 기간에 그는 음식으로 몸을 날려 뛰어오르고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챔피언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외에 체조하는 소녀, 영화 장면 등의 모습도 있었다는 아마 나중에 다 날려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명했다라는 말을 중국식 표현이에요. 事实证明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라이의 이런 방법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를 내며 식당에 앉아서 초적의 음식을 기다릴 때 종업원이 뜻밖의 모양의 수풍하던 음식을 받쳐들고 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루 동안 바쁘게 일한 다음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모양이 이와 같이 독특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멋진지 모른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락. 할라의 음식을 예술적인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이 창의력은 각 식당에서 유행되어 퍼져나갔고 그 또한 이로 인해 유명한 음식 조형가가 되었다. 자, 이게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40%로 줄이고 제가 오늘 줄인 방식으로 쓰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 많이 치니까 제가 항상 원고지가 2줄 남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딱 2줄 남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춰져 있나 봐요. 2줄 남기는 그런 적당한 길의 장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는 할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요. 소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 문장, 할라이是一名艺术家. 타 능하다는 말은 우리 6급 동사 擅长 쓸 거예요. 他擅长用各种材料制作艺术作品까지는 쓸게요. 그 다음 얘는 절대 안 들어요. 얘는 안 들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요. 28岁的哈莱已经되었다. 成为了 뭐가 신세대 하면 신생代艺术家中안 되면 그냥 艺术家中만 써도 문제 없어요. 아주 출중한 사람이 되었다. 佼佼者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出色的人 혹은 优秀的人이라는 말로 쉽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만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아까 조카딸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도 배경이에요. 이때 영감이 되게 부족했다. 不过此时 아까 제가
쪼로 시작하는 말을 굉장히 고급지게 词로 쓴다는 얘기를 해놨잖아요. 此时的他 이때 그는 进入什么什么时期 어떤 시기로 접어들었다? 缺乏灵感的进入缺乏灵感的时期로 접어들었다까지만 하면 이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침 무슨 재료로 이게 이 얘기잖아요. 영감이 부족하단 말이 이제 뭘 만들지 여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이야기는 빼서 지금 한 딱 4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번 단락합니다. 주말이 배경이 돼야지 하라이가 또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니까요. 周末是哈莱和家人团聚的日子 모이는 날이었어요. 할라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이게 중요한가요? 차를 몰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가는 게 중요하죠. 생략. 문을 열자마자 발견했다. 일지우 구문 쓰실게요. 이진자문, 집 문을 들어서자마자 지우 파시엔, 뭐를 발견했다? 지하리더 치氛,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 원래 표현은 不同寻常, 다른 말로 하면 特别, 특별하다. 혹은 다른 말로 완전히 바꿔서 有点奇怪,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5岁的小侄女撇着嘴, 6급 단어라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했던 얘기야. 撇着嘴, 站在, 앉은 것도 아니고 서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站在凳子, 안 되면 椅子, 의자로 바꾸시면 돼요. 凳子上. 그리고 자신의 당연히 嫂子, 그냥 바로 형수는 이게 좀 들어가면 좋긴 한 게 얘가 지금 편식을 하는 걸 여기서 알아내야 그 다음 질문을 해요. 너 왜 싫어 음식이?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형수를 좀 쓰는 게 좋긴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다른 방법은 그녀의 엄마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嫂子를 못 쓰면 小侄女的妈妈, 她的妈妈라고 하셔야 됩니다. 嫂子因为뭐 때문에 小侄女挑食,挑는 고르다죠. 음식을 골라 먹는 거예요. 편식하는 것 때문에 因为 왜냐면 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연결은 아니에요. 소이를 쓰려면 쉼표를 찍고 문장이 완전히 넘어가야 되거든요. 因为 원래 표현은 大发雷霆, 굉장히 화낸다는 표현인데 너무 어려우시죠? 상황상 충분히 유추 가능하실 거예요. 非常生气, 特别生气하고 있었다. 자, 요거는 50%가 좀 넘어가죠. 한 60% 정도 일단 내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씀으로 인해서 뒤를 많이 뺄 수가 있거든요. 자, 할라이는 일의 과정을 이해한 뒤 인내심에 갖게 쪼그리고 앉아. 이거 중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을 이해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问侄女 조카딸에게 물었어요. 为什么不喜欢晚餐? 타回答를 먼저 쓸 거예요. 그녀는 대답했다 한 다음 여러분 큰 따옴표를 그대로 쓰면 이걸 우리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他说 혹은 他回答, 他说라고 했다면 큰 따옴표를 쓸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점을 찍고 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쉼표 찍고 간접화법으로 중요한 말만 뽑아낼게요. 他们一点也不好看는 그대로 쓰고 TV 음식 다 그렇게 예쁘고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동물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라는 말을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没有 없다라고 말하면 되죠. TV라는 말을 안 쓸 거면 조금 더 예쁘지 않고 얼치 게다가 있다가 아니라 没有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직접 말할 때야 워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할 땐 그녀가 좋아하는 他喜欢的动物造型 동물 모양이 없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요거는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자,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요. 왜 웃었냐면 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정말 이해가 됐다는 건데요. 매우 이해했다. 이 과정은 생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할라이가 이 조카딸에게 해준 동작으로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자기 어렸을 때 얘기까지 다 하면 이게 우리가 요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감했어요. 굉장히 제가 할라이는 여기까지 써야 돼요. 听后 듣고 난 다음 转身进了厨房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거의 안 썼어요. 5% 썼어요. 5%. 중간에 자기 어릴 때 마음 생각나고 이런 거 다 안 했고 안아서 한쪽에 앉힌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 5分钟后 할라이는 자 받쳐들고 나왔다. 6급 동사서죠. 端出了뭐를요?
이 반 한 쟁반에 이 표현微妙微笑 완전 원래 모습하고 똑같이 생긴 그렇지만 그걸 모르면 그냥 좀 다른 말로 生动的 생동감이 넘치는 이 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生动的也可以 卡通造型食物 완전 똑같이 생긴 이 카툰 만화의 그런 모양의 음식물을 바치고 나왔다. 그리고 그 음식을 설명하는 거 요거 쓸 수 없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파인애플 뭐 이런 거 정말 쓰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다치고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뭐를 보고 看到可爱的小精灵 이러면 아 거기에 작은 요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잖아요. 보고서는 小侄女开心的笑了 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맛있게 먹었겠죠. 자 그리고 6번 단락 거의 다 씁니다. 이건 써야 합니다. 哈来从这件事上得到了启发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得到启发受到启发 영감을 얻었고 开始 뭐 하기 시작했냐면 和几家大餐厅 큰 식당들과 合作를 시작해서 뭐를 내놓았냐면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 뭘 내놓다 선보이다 할 때 推出了各种造型有趣的 재미있는 인식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 썼어요. 뭐를 고려해서 大都市人的生活节奏快压力大的现状现在的情况现状을 고려해서 그는 设计出了 설계해냈다. 뭐를? 各种令人 사람들로 하여금 看到会笑 보면 웃게 되고 또 뭐 美味可口 맛있고 입에 맞는 食物 음식을 设计出了 설계해냈습니다. 그 다음 쫙 뺀 거죠. 예를 들어 뭐도 만들었고 뭐도 만들었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설계해냈더니 事实证明 事实证明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해요. 사실이 증명했다.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뭐가? 哈来的这种方法非常成功.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배가 고파 기다릴 때 이게 오면 되게 감탄을 금치 못했다랑 하루 되게 피곤했는데 이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다랑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말이거든요. 하나를 빼는데 제가 볼 때는 뒤에 내용이 훨씬 좋다. 꼬르륵거리 뭐 종업원이 들고 나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등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데 이때 탐험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약 쓰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면 人们 사람들은 그리고 말했다 어떤 의견을 나타냈다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表示 전문가가 말했다 专家表示 어떤 보시 박사가 表示 말했어요 하고 내용을 넣을 거예요. 하루 동안 바쁘게 일한 다음 劳 노동하다 路 바쁘다 劳碌了一天以后 혹은 忙了一天하면 훨씬 쉬우실 텐데 맞죠? 忙了一天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빼도 돼요. 빼고 자 그냥 거의 똑같은데 享受到 이러이러 美味佳肴 더 줄이면 그냥 美味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 어떤 맛있는 음식? 造型 모양이 如此 루는 像 다 틀렸죠. 뭐뭐와 같아. 츠는 아까 제가 쩌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 여기선 쩌야. 이와 같이 치 이상하고도 특별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기분이 얼마나 멋진지 요것도 일종의 관용 구문인데 죄송해요. 앞에 빼먹었어요. 비에 티 뚜어 형용사러 라고 하면 얼마나 형용사인지 말도 마세요. 예를 들어 비에 티 뚜어 총밍러 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마세요.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신칭 비에 티 뚜어 빵러 이런 말을 썼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마세요. 이런 말을 썼었는데 아니면 빵도 막 쓰기 힘들고 이런 구문도 나는 몰랐다. 그러면 신칭 很愉快 很开心 이런 쉬운 말들로 대체하셔도 괜찮으세요. 라고 人们表示 탐안이 아니라 人们表示 자, 이 단락 어떻게 썼어요? 한 30%? 25%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대로 쓰셔야죠. 거의 이게 마무리고요. 실제 우리 길이로는 두 줄밖에 안 되는 길이었어요. 한국어니까 길어지는 건데 주어는 창의력이 주어예요. 어떤 창의력? 哈来 지향은 빠져. 把食物, 把饮食 상관없어요. 음식을 做成 뭐로 만들겠다는 艺术造型 예술적인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창의. 다시 한번 중국어로 哈来将食物做成艺术造型的创意
는 어디에서 요거는 뺀다는 뜻이 아니라 각 큰 식당에서라는 짜이를 쓸 거란 얘기예요. 이거 다 쓸 거예요. 짜이各大 餐厅 流行 카일라면 옆으로 번져나가다. 카이가 원래 펴다는 뜻이잖아요. 流行 카일라 계속 유행이 되어 퍼져나갔고 타의 成为 뭐가 되었냐면 그 앞에 이로 인해 뭐뭐 인해 그리고 또 나온다 词 이것 때문에 이 말이야. 타의 因此成为 뭐가 되었냐면 有名的饮食造型艺术家가 되었다. 거의 그대로 이건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했을 때 딱 원고지 2줄 남기고 끝났었는데 우리 단락을 한번 재분배해 볼까요? 1번 단락에서 한라에 대한 소개, 이거는 완전히 빼주셔서 역시 1번 단락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2번에서 5번까지 조카딸이 삐져있는 모습을 집에 가서 보게 되고 그래서 물어보고 주방 들어가서 음식 만들어 보니까 조카딸이 와 좋아라 했던 얘기까지가 전부 조카딸과의 일에서 영감을 얻는 과정. 한 단락 처리해 주시고 6번 단락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몇 개의 식당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까지 6, 7, 8 한 단락으로 해결해 주신 다음 결과는 마지막 단락, 9번 단락 그대로 써주시면 4개의 단락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 예술적인 음식, 맛있는 음식, 艺术美食, 창의력이 가득한 음식, 创意美食, 创新的力量,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것의 힘, 이런 정도가 굉장히 멋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8월 시험에 대해서 제가 늦은 시간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쓰기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10분 동안 앞부분만 엄청 열심히 외워가지고요. 막상 쓰라 그러면 앞은 이만큼 자세하게 쓸데없는 거 다 쓰고 뒤가 빈약한 이런 쓰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거의 점수가 이제 안 나오게 되니까요. 자꾸 제 총평특강 앞에 것도 자꾸 당겨서 보세요. 보시면서 어떤 호흡으로 줄여나가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줄이네 하는 것들을 자꾸 습득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9월에 뵐게요.